자, 기초한문 1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평서문과 의문문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서문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의문문이 좀 암기할 게 있다. 그래서 의문조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외워두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반어문하고 부정문을 볼 건데, 부정문은 쉬워요. 부정문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조동사나 요런 것들만 잘 보면 이제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반어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어문이 나타나는 경향은 의문문과 동일합니다. 의문문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장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반어문은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 또는 해석은 평서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강조의 형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한국어에서 문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서리법하고 유사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조금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반어문부터 먼저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의문조사를 쓰는 경우인데, 의문조사는 이게 문제네요. 야, 요거는 호와 야, 요 두 개는 뭐랑 똑같냐 하면 앞에서 봤던 의문문에 나오는 조사랑 똑같고요. 요것도 또 마찬가지인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냐면 야자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문에서는 야가 없죠. 예문에서는 야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야가 단독으로 이제 의문을 나타내는 케이스들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부사 이런 거랑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이제 문제가 요거 호, 야 요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은 의문문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어는 형식은 의문문이다. 그래서 의문조사를 쓰기도 하고 의문사를 쓰기도 한다. 근데 이제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되 평서문인데 거기에 강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인 해석을 해볼게요. 1번입니다. 인 부지 이 불온이면 불역 분자호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참 미안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불역호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불역호 이게 들어가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 관용어구나 수고로 보셔서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자가 단독으로 나타나서 의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데, 이게 의문이냐 아니면 또는 반으냐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수고나 관용어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역 뭐뭐 호 그럼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해서
뭐로 해석한다? 반어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자꾸 의문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거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자. 그래서 요것만 해석하면 불려분자호 이것만 해석하면 어찌 뭐뭐 하지는 아니고 앞에 있는 요 명사니까 군자가 아니겠는가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력 뭐뭐호 어찌 무엇 무엇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불력 군자호 그러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해석해 보면요. 인 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부가 나왔으니까는 뭡니까? 부정의 조동사가 되겠죠. 그럼 뒤에 나오는 지자는 당연하게 합쳐서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부지 알지 못한다. 그죠?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불온 오는 이제 썩내다 이런 뜻이죠. 보통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의 마음심이니까 마음에 해당하는 온입니다. 그래서 화내다, 썩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불온 썩내지 않으면 불려코 군자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앞문장이 조금 생략된 거라서요. 하면 사람이 부지 알지 못한다. 누구를 여기 뒤에 기가 생략된 겁니다. 나를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알지 않는다고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불온 썩내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게 되겠죠. 불력호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력호가 들어가면 어찌 뭐뭐지 않겠는가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이 됨과 동시에 얘들은 뭐가 된다고 반어문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불신여 가불신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신자는 뭐냐면 신중하다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쓰죠. 무엇을 조심스럽게 하다 또는 신중하다 또는 이제 고요라면 이제 삼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불신이니까는 삼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삼가하지 않는다. 여가 들어갔으니까 의문이 되겠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짜는 더불어 더하여 뭐 또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재채기가 많이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삼가하다 여 물음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찌 삼가하지 않겠느냐 또는 어찌 신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재채기가 자꾸 나오죠? 잠깐만 끊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꾸 재채기가 나와서요. 세 번째, 오불최언이라 요 글자가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제 최자입니다.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두려워하다라니까 동사니까는 불체니까 두려워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다 오불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언자가 나왔으니까 물음표가 되겠죠. 그럼 오불체언이라면은 어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역불호가 나왔으면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반어다. 이거는 반어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여자나 언자가 나오면 물음표다. 그래서 해석상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의문사를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하자나 언자는 아까 나왔던 숫자, 숙자 이런 거 이제 앞에 나왔던 의문문하고 똑같습니다만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안자나 기자가 나온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특히 안자는 우리가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편하다, 그죠? 편안하다 그 뜻으로 쓰이기도 쓰입니다만은 편안하다라는 뜻보다는 이런 의문조사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 1번 하왕 불가리오 하왕입니다. 의문사죠. 어찌 뭐 어디 이런 의미로 쓰이죠. 하왕 어디를 간들 이게죠. 왕자는 가다니까 어찌 가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디를 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불가리오 가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를 가든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가다 가자는 이제 뭐 옳다 뭐 이렇게 또는 살다 또는 좋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로 해석하든지 간에 문맥적인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왕 어디를 가든 불가리오 좋겠느냐 좋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재에서는 살다라는 의미로 풀이했는데 이거를 살다라는 말로 풀이를 해버리면 앞문장도 그대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앞문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불가 그러면은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불가하다면 좋지 않다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쓰니까요. 그래서 하왕 불가리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개애죠. 이거는 이제 자른다, 나눈다 그런 뜻이죠. 닭이고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앞에 나오면 어찌 이렇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돼서 의문사의 역할을 합니다. 용 쓰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닭을 자르는데 이렇게 되겠죠. 닭을 자르는 게 이제 닭을 잡는다라는 의미겠죠. 닭을 잡는데 또는 닭을 죽이는데 어찌 용 쓰겠습니까? 무엇을 우도 소 잡는 칼 소칼을 쓰겠느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나씩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능 위 오두미 하여 내가 어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되죠. 어찌 능자는 하다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위하여 뭐를 오두미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찌 능히 오두미를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능자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근데 있으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죠. 내가 어찌 능히 오두미를 위하여 전료
절자는 굽히다라는 거죠. 자르다, 굽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는 요자죠. 이게 이제 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대라는 말을 쓰나 요즘도 요대라면 이제 허리에 차는 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리다. 허리 그러니까 전려 뭐 허리를 이제 굽히다 이렇게 되겠죠. 허리를 굽히겠다. 무엇을 향하여 향리는 시골을 이야기합니다. 향리는 시골의 소와 어린 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해석은 내가 어찌 오두미를 위하여 전료 향리 소와 시골의 아이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있죠. 요게 뭐라고? 의문사라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 강하니까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 반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두미를 위하여 시골의 어린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굉장히 좀 어렵죠. 요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인데 그나마 이제 이게 있어서 조금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반어문과 의문문을 쓰는데 반어와 의문을 쓰는데 우리도 헷갈리죠. 우리도 헷갈리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안 헷갈리겠습니까? 처음에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뭔가의 방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뭔가에. 그래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의문사만 쓰지 않고 의문조사만 쓰지 않고 얘들을 어떻게 쓴다? 함께 쓴다는 겁니다. 함께.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쑥야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야가 아까도 앞에도 나왔잖아요. 뭐로 쓰일 수 있다고? 의문조사로 쓰일 수 있다고. 이래 되면 헷갈리는 거죠. 그 누구도 헷갈립니다. 왜? 보통 우리가 야 하면 종지사로 많이 쓰였고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뭐 긍정의 평서문으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의문조사나 반어를 이야기하는 조사로 쓰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얘는 의문사, 얘는 의문조사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놓는 게 많습니다. 영호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호가 단독으로만 나타나면 이게 반어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들은 이제 간단한 문장들은 그 다른 문맥상의 모습에서는 반은지 아니면 의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문형이 복잡해지거나 해버리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갖다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외워두면 해석하는데 빼버리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해석하는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때는 이건 의문문이고 의문의 형식이지만 반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을 외워두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뒤에 것도 한번 이제 문맥적으로 한번 이제 찾아보죠. 시가 있냐 원 숙불가 있냐 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반어로 처리해 버리죠.
반어로 처리하고 다른 거는 평서문으로 해석해두고 나중에 이제 의문문의 형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쉽잖아요. 해석을 해볼까요? 시. 요거는 옳다라는 뜻이죠. 주로 이제 비동사로 많이 씁니다. 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동사는 아니네요. 그죠? 동사는 아니면 얘는 이제 당연하게 뭡니까? 대명사죠. 대명사입니다. 이것 할 때 쓰는 거죠. 이겁니다. 이것을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가온 이게 이제 부위가 되겠네요. 가히 인 참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야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평서문입니다. 이것을 참는다면 또는 이것을 참아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참는다면으로 해석하는 게 좋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요. 주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게 편하고 이게 수로가 되니까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가정으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야 그러면 불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가 할 수 있는 게 참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해석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을 가인 참을 수 있다면 불가 가인 참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얘가 뭐가 됐다고? 얘가 의문 반어를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참을 수가 있다면 참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다음 2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왕우장상이 영유종호와 이렇게 됩니다. 영호 그럼 반어가 되겠죠. 그래서 왕과 왕비와 장군과 재상이 열겁니다. 그럼 얘들은 쉽게 얘기하면 귀족이죠. 그럼 영호 어찌 뭐뭐 하겠는가? 유종 종은 씨앗입니다. 그러면 왕우장상이 어찌 유종 씨앗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여기서 씨앗은 세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일 많이 할 때 이제 뭐 하냐면 신라나 조선시대 때 이제 노비나 이제 하층민들이 이제 귀족 세력을 향하여 이제 그거 할 때 반란을 일으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왕우장상이 영유종호와 왕과 왕비와 장군과 재상이 즉 귀족이 어찌 따로 씨앗이 있느냐. 그래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왕우장상이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개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거죠. 기재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뭐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한 90%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능히 독 혼자서 즐기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어문. 그래서 반어문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제일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입니다. 부정은 쉽죠. 부정은 제일 쉽습니다. 이제 단순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이제 부정의 조동사죠. 부정의 조동사들을 판단하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일촌광음 불가경이다. 일촌은 요거 얘기합니다. 손가락 요 한마디. 손가락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짧은 광음은 광자는 빛을 얘기하고 음자는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이제 빛과 그늘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촌광 그러면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짧은 시간이라도 뭐뭐 할 수 없다.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부정의 조사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측은지심은 측은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있냐? 사람이 비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정이 들어갔고 여기도 부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가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부정이 나오는데요. 이중부정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의 조사가 또는 부정의 조동사가 두 개가 합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제일 좋은 거는요, 해석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뭐겠습니까? 긍정이죠. 긍정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쉬운 게 이거지. 인정은, 사람의 정은 막불, 아니다 그랬죠. 그럼 해석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거다. 누구를?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부정문은 쉽다. 뒤에 걸 보시면 부정의 활용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나오고요. 뒤에 부정부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을 이제 부정하는 거고요. 부사가 먼저 나오고 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불필인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드시 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인만은 아니다. 그럼 다른 건 있다. 요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틀림없이 인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은 요것만은 아니다. 다른 게 있다라는 거고 전체 부정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의 활용은 불불, 막불, 불불 있는데 따로따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차이점 부정의 이중 부정하고 그 다음에 활용은 차이가 아시겠죠? 같이 나오느냐 떨어져 나오느냐 이겁니다. 제일 쉬운 게 뭐지? 이거가 불돌아 장소가 아니다죠. 가다입니다. 가다. 가지 않는 곳이 불도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자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어와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반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서문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반어문에 했던 거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해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